아시는 것처럼 럭셔리 시장은 불황이 없습니다. 불황이나 경제 위기 때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이 럭셔리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흐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럭셔리를 예술적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술이 대체 뭐길래 시장의 흐름마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술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술 본능이라는 책의 저자 데니스 두투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그 본능은 눈에만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으며 후손에게 전해진다. 럭셔리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책의 저자 장 노엘 카페르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고대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이 예술품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럭셔리다. 그렇다면 당시 럭셔리의 주인은 귀족이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럭셔리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에 휘몰아친 민중혁명이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면서 왕과 귀족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럭셔리는 새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 나타난 새 주인은 신흥 자본주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럭셔리는 새 주인과 함께 더 빨리 성장합니다. 산업혁명은 더 많은 부자를 탄생시키고 거기에 여유로운 벨 에포크 시대가 열리면서 루이비통, 에르메스, 프라다 같은 지금 우리가 알만한 럭셔리가 이때 등장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럭셔리도 만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 BMW, 벤츠 같은 새로운 럭셔리가 이때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여건이 신장하면서 샤넬과 디올, 구찌, 페라가모, 프라다가 탄생합니다. 2010년 미국과 유럽에서 슈거데이디, 슈거베이비 바람이 불면서 럭셔리는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슈거데이디 말은 멋지지만 사실은 원조교제입니다. 즉 나이 든 남자들이 어린 여학생과 만나면서 먼 똥, 먼지 하는 명품을 사주면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은 올랐는지 몰라도 이제 럭셔리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럭셔리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등장한 것은 예술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술과 하나 되는 전략이 시작되고 그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럭셔리를 아예 현대미술의 대가들 이름으로 생산합니다. 쿠사마 야유이, 무라카미 다카시, 제프쿤수 이름으로 상품을 론칭하면서 럭셔리가 바로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술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화로 건물 자체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의 거장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 미술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루이비통이 프랑크 게리를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조각 작품처럼 설계한 빌바오 구게나 미술관이 도시를 살릴 정도로 성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미술관을 만드는 기업은 까르띠에 그리고 프라다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호반건설에서도 미술관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술과 함께하는 기업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작가를 직접 찾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후원합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작가 장 미셀 오토니엘의 개인전을 우리나라 시리미술관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샤넬은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에 한국 작가를 찾아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르메스 재단에서는 작가를 직접 선정해서 상금 2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 작가 이름은 29살 류성실입니다. 루이비통은 지금까지 29명의 작가들과 콜라보를 해서 루이비통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타기한 박서보 화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는 적극적으로 예술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럭셔리가 예술 기업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보상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태고 쪽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그리고 지금에 이르듯이 그 패턴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